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설악산 입구입니다. 정말 모처럼 왔더니 상쾌한 공기에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 멀리 히말라야 마나스루산 계곡 트레킹을 한 느낌을 다시 가져보기 위해서입니다. 10여 년 전 마나슬루 계곡을 첫 트레킹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맺은 히말라야의 외경스러운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에 몇 번 더 걸쳐 히말라야 계곡을 오르내리며 힘든 여정에 참하고도와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상계곡을 따라가 보실까요? 네팔에는 자연보전지역,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수렵보호지역 등 1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 오늘은 지도에서 보이는 마나슬루 자연보전지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지도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갑니다. 고르카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한나절 걸리는 아루갓까지 나는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가고 다른 일행은 늘 하는 양 서슴없이 버스 지붕 위로 올랐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히말라야 산천을 둘러보는 일은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는 도중 일방 통행로에서 만난 버스는 낭떠러지길을 아슬아슬 엉금엉금 기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먹은 네팔 전통 음식과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여 어린이들이 정성껏 쓴 노트도 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루갓에 도착하니 여기저기 들렸다가 간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버스는 개울에서 세차 중이었으며 짐을 내린 당나귀와 겨울 추위를 피하여 하산하는 여승려들은 개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토바이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길 한가운데서 물을 깃는 아낙네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하루 묵을 허름한 호텔 2층 방에 들어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목적지인 중국 티베트 국경과 불과 3km 남짓 떨어진 티베트인들이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피난 나와 거주하는 푸롱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산속에서 4박이나 트레킹해야 하는 짧지 않은 산행 코스였습니다. 산행하면서 학교를 오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짐꾼, 당나귀 떼들은 히말라야의 혈관 같은 존재입니다. 가끔 나타나는 마을은 마음을 평쾌해주고 수많은 출렁다리는 건널 때마다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히말라야의 척추라고 불리우는 트레커들의 짐을 운반해주고 안내 역할도 하는 남녀 포토들의 수고가 없다면 히말라야 트레킹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픈 노모를 업고 급히 산을 내려가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찡해옴을 느낍니다. 평소에도 아름답지만 비가 내리면 사방이 폭포수가 되어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그야말로 장관이며 절벽을 따라 만든 좁은 길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찔함을 느끼며 지나갑니다. 깊은 계곡으로 들어오면서 계단식 경작지는 좁아지면서 경사가 급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작지에서 손가락처럼 생긴 손가락 조를 수확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미소는 가볍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끼니 때마다 손가락을 저으며 맛있게 먹습니다. 작은 마을 돌담길을 지나 계곡 속의 강을 건널 때 산사태 우렁찬 소리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하룻밤을 계곡 속 산천 숙소에서 당나귀 몰입꾼과 함께 하루 피로를 풉니다. 계곡이 점점 깊어지면서 산세도 점점 거세지지만 산의 장엄함과 웅장함에 자연과 하나의 몸이 되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산행을 하다 보면 오르기 위해서 내려가야 하고 내려가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인생과 같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즐깁니다. 산행을 계속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마을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계곡 속에 어떤 마을이든지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의 꾸밈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은 나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낙네들의 머리 손질과 바느질하는 모습 등은 다름 아닌 불과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이 길가 온천수를 만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일은 피곤과 시름을 잊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걸어온 이곳 산속까지 헬기로 날아와 내리는 사람들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여러 번 가던 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목동들이 모는 양이나 염소 또는 짐을 나르는 당나귀 등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산속의 교통체증이나 다름없었지만 걸어가는 가축들을 보는 재미는 쏠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나슬루 자연보존지역 안에 들어서면서 가축을 데리고 먹을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히말라야 유목민을 만났습니다. 모닥불을 피우며 밤 추위를 견디는 그들의 유목 모습은 몽골이나 아프리카 마사이족, 중동 지역 유목민과는 달랐지만 가축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곡물을 이용하는 물레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아낙네 빠른 손길 옆에 잘 익은 호박 등은 산간 지역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짐끈을 머리에 의지한 채 출렁다리를 건너는 포토들과 만년설사는 이곳을 말해주는 하나의 스토리였습니다. 긴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 모인 양과 염소들은 처음에는 무서워 건너려 하지 않다가 목동들이 우두머리를 다리 위로 밀어내자 다른 양과 가축들이 순순히 그 뒤를 따라 건너는 모습은 실로 처음 보는 장관으로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은 지루하거나 짜증 없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나슬루 자연보존지역 현장 필름 사무소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우리 팀을 막기 위해 환영하는 하얀 천에 카타를 가지고 한 줄로 서 있음에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네팔이 내전 상태일 때 이곳은 모태똥을 추정하는 마오이스트들의 본거지로 그 흔적이 여기저기 붉은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마나슬루 계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낙후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 계곡에서는 하나뿐인 중학교로 많은 골짜기에서 이곳으로 유학 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 시설 등은 비교적 갖추어진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은 대체로 영어로 진행되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작은 산중 마을로 들어서자 수줍어하면서도 포즈를 취해주는 젊은 처자의 모습에 애잔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앞두고 하룻밤을 더 산속 숙소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숙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옷감싸는 여인과 거대한 자연 그리고 쉬고 있는 당나귀 등을 보며
두고 온 고국 산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계곡의 강을 건너고 가파른 능선을 치고 오르며 대자연의 웅장함을 음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떨어진 계곡에 설치한 물레방앗간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부녀회에서 환영을 의미하는 흰천의 가타와 따뜻한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며칠을 묵을 계획으로 푸록 마을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거대하고 장엄한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경이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위대함 속에 직면한 그들의 삶을 위한 어려움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힘든 일을 이겨내는 티베트 라마 불교의 깊은 불심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염원하며 여러분의 건승도 기원합니다.